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도 어느 순간 무섭게 불을 쌓아 올리는 걸까요? 혹시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 때문이라고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과 평생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학벌도, 인맥도, 심지어 돈의 양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어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노예 출신에서 황제의 스승이 된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판단뿐이다. 오늘은 그 시선으로 끝내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했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급은 늘 모자라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애초에 출발점이 달랐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가난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결국 벗어나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진 그 순간조차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내 선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정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작은 차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끈기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끈기는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쓰러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쓰러진 뒤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운명을 가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말은 그렇지. 근데 현실은 달라. 나는 정말 힘들어.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데 무슨 여유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맞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일어섭니다. 그들도 당신만큼 힘들었고 당신만큼 쓰러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쓰러지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2.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쌓아가는 사람. 월급날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고정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뭘 저축해? 일단 이번 달이나 버티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다시 텅 비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돈의 흐름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달앱, 편의점, 카페, 택시비.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엄청납니다. 이 정도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 정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끝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압니다. 한 직장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월급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 한 달만 자기 지출을 전부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쓴 돈을 전부 적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달 음식, 카페, 편의점, 택시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낭비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조차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10초만 멈춘다. 10초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인색하게 산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을 땐 먹었고 마시고 싶을 땐 마셨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무의식적인 소비를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꾼 겁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월급이 적은 건 당장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돈을 의식하며 쓸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작은 돈도 계산한다는 건 구두쇠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갈립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앱도 정교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달만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돌아보세요.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그 중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쓴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늘지 않아도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3. 변화를 멈추지 않는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이미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난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움을 멈춥니다. 나이 들어서 배워서 뭐하게? 이미 다 늦었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안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늘 배우려 합니다. 책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배움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그 겸손한 인정이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같은 일을 했고, 월급은 늘 그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 질문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새로운 걸 배우기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육받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고, 완전히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배움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야 하는 것도, 비싼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배움입니다. 실패했을 때 재수 없었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배움입니다. 4. 남의 성공을 인정하는 사람. 술자리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부모를 잘 만났지. 원래 돈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유독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실패는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남을 낮추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독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독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이 반복되면 그게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을 영원히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끝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시기심을 동기부여로 바꾸는 힘. 그게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 상처를 만드는 건 당신의 판단이다. 남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왜 쟤만 잘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뒤로 물러서게 하는가? 그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축하해. 근데 나도 배우고 싶어. 어떻게 시작했어?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자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남의 빛을 인정할 때 자신 안의 가능성도 함께 빛난다는 걸.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비난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5.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으로만 봅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합니다. 이번 달은 여유 있으니까 외식 한번 하자. 옷 하나 사야지.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그렇게 돈은 들어오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 패턴은 당장의 만족은 주지만 미래는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통장 잔고는 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하게 만듭니다. 적은 돈이라도 모으고 투자하고 배움에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라는 것을.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부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한 복리의 힘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낳는 과정을 누구보다 믿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사냐? 하지만 그는 인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쓰는 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도구로 본다는 건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합니다. 건강에, 배움에, 관계. 하지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가는 돈은 막아야 합니다. 매일 스타벅스에서 6,000원짜리 커피를 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커피에 6,000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 의식이 당신을 바꿉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초년생 내내 월급을 받으면 바로 썼습니다. 재테크.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차가 쌓였고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5%만 무조건 투자하기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의 통장에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금액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말로는 뭔들 못해. 근데 나는 정말 힘들어.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 어디서 그런 여유를 찾아?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말입니다. 당신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할지, 오늘 손에 쥔 돈을 어떻게 쓸지, 오늘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평생을 가난하다가 무서울 정도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작은 습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돈을 다르게 보는 시선. 이 5가지가 그들을 바꿨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태도가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1년 후의 당신을 만들고, 1년의 선택이 10년 후의 당신을 만듭니다. 에픽테토스, 노예에서 현자가 된 그 사람은 평생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 외의 것은 내려놓으라. 당신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바꿀 수 없고,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을 때 역시 안 돼가 아니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해 보십시오. 돈을 쓸 때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을 비난하는 대신 축하해 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뒤돌아보며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나를 바꿨구나. 가난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한 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습관, 당신의 선택.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문은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